안녕하세요. 사르르입니다. 클리닉을 다니면서부터 시간에 엔진이 달린 것 같아요. 클리닉에서 딱히 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매일 의사나 상담사와 대면하는 것도 아니고요. 방 하나에 환자들을 죄다 몰아넣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처음엔 꽤 기괴했어요. 어항 속에 물고기가 된 기분이랄까? 이질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내내 혼자 정적 속에 산송장처럼 고여 있다가 낯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소란스런 방에 있으려니까 공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불안하고 어색해서 백반석 오징어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속으론 은근히 남들도 나와 같길 바래요. 나만 그런 사람처럼 보이면 두두해지곤 해요. 결국 느닷없이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애를 쓰기 시작하죠. 한 줄기 연기에도 자동으로 울려 퍼지는 경보 알람 메커니즘처럼 클리닉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정말 진이 다 빠져요. 당황스럽거나 갑작스러운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인생만큼 갑작스러운 것들의 결정체가 과연 있을까 싶어요. 민감하고 섬세한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감지하고 취급할 수 있거든요. 제3의 눈이라고 들어보셨으려나? 남들이 못 보고 지나치는 것들을 보고 느끼는 거죠. 필터 기능이 없어서 모조리 흡수해버려요. 정보가 풍부해지면 생각의 방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방이 많아지는 순간 뇌의 빡센 야간 업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몸이 고돼서가 아니라 생각하다가 지쳐서 진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제가 대도시로 이사와서 노숙자 신세로 여성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를 예로 들어볼게요. 미션은 남성으로 표기된 서류로 여성의 집 침대 하나 꿰차기. 뜸을 좀 오래 들여야 해요. 대충 밑그림부터 그리고 예상 답안지부터 뽑습니다.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작업, 각 상황들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 책임자가 트랜스젠더 포비아면 어쩌지?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아우팅을 할 것인가? 거부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가진 돈으로 며칠이나 호텔에 머물 수 있을까? 만약 길에서 자게 된다면 어느 장소가 더 안전할까? 매끄럽거나 유쾌하진 않았지만 극적인 상황 없이 키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부 특집극이 아니라 시리즈물이었던 거야. 오지랖 넓고 호기심 많은 룸메이트는 질색인데 잘 안 씻고 안 치우는 룸메이트면 어떡하지? 룸메이트도 있는데 옷은 어떻게 갈아입어야 하나? 매번 화장실에서 갈아입으면 의심받지 않을까? 들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아우팅하고 양해를 구하면 될까? 그런데 왜 나는 양해를 구해야 하는가? 양해를 구한다고 과연 양해해 줄까? 차별하거나 소문내면 어떡하지? 군중 심리라도 발동해서 보이콧으로 신상만 다 털리고 여성의 집에서 쫓겨난다면 정말 숨이 톡톡 막히지 않나요? 그런데 날 기다리고 있던 충격적인 반전. 제 룸메이트 역시 MTF 트랜스젠더였던 겁니다. 어쩐지 너무 잡음 없이 일사천리다 했어요. 이게 바로 독일의 클래스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였다면 서른도 되기 전에 길바닥에서 전전하다가 객사했으려나? 한국이 구리다는 게 절대 아니고 더욱더 분발하면 좋겠어요. 들어는 봤나 정신적 과잉 활동 증후군. 제 불면증과 번아웃도 따지고 보면 다 이 녀석 작품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는 거야말로 트랜스젠더라면 꼭 장착해야 할 무기 아니겠습니까? 생산적이지도 않고 비효율적인 데다 쓸모없어서 피로만 축적되는 제 생각 꼬라지 좀 보시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새겨 들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 숱한 잡음과 주파수, 영상과 이미지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더 혼란스럽게 할 뿐이에요. 마음이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방해하는 거라고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개발서나 강의 신청할 돈을 모아서 여행을 떠나보세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면서 한편으론 경험을 살찌우는 거예요. 경험이 쌓이면요, 비로소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 수 있어요. 보고 싶지 않은 것에 눈을 돌리는 것, 알고 싶지 않은 것에 관심 두지 않는 것, 나 스스로를 지키고 아껴주기 위해 없어선 안 될 소중한 습관이자 약이고 무기란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